지금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버튼 하나를 놓고 그 아래쪽 공간을 프레임 레이아웃이 다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 뷰 두 개를 중첩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 이미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자, iconfind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한번 접속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우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집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 같은 거 검색해서 샘플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이미지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저는 요 이미지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할 텐데, 자, 우리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그 중에 샘플 프레임 레이아웃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가 되는데요. 자, app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res 밑에 보면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이미지를 이 폴더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자, house1.png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 한번 눌러봅니다. 자, 요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인데요. 자, 요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 폴더가 보이죠? 이번에는 자, house2.png로 해서 저장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주의하실 거는 자, 물론 이제 res 밑에다가 파일을 만들 때는 항상 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 알파벳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에서는 소문자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숫자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소문자 알파벳으로 시작이 돼서 자, 소문자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밑줄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대문자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확장자도 이렇게 소문자로 png가 돼야지 대문자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서 그 위치에 넣어주면 이 프로젝트,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app 밑에 자, res 밑에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보면 우리가 넣은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죠. 자, 이렇게 파일 두 개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이런 이미지를 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뷰가 되는데 그런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 팔레트에서 보면 위젯에 가보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끌어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열어보면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변에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거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을 꽉 채우도록 만들고 싶다면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페런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또 추가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자, house2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합니다.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중첩만 시켜놓는다고 해서 자, 하나만 보이는 건 또 아니에요. 얘가 배경이 투명하면 그 배경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또 보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 뷰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속성에서 비저빌리티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보이게 할 거냐 보이게 하지 않을 거냐의 속성입니다. 값을 보면 비저블, 인비저블, 가안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일단 가안이라고 하면 얘가 이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얘가 만들어줍니다. 이 안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비저블로 하면 보이고요. 가안으로 하면 없는 것처럼 된다. 인비저블로 해도 뭐 보이지 않는 속성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 자,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이미지를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속성에서 바꾸기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바꾸기.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일 텐데요. 자,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동작할 함수 또는 메소드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on 버튼 1 클릭트 이렇게 한번 입력해 줄게요. 자,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숫자도 같이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화면 구성이라서 우리가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기능을 부여하려면 자바 소스 코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을 부여할 때는 항상 이 화면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코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이용해서 매칭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뷰는 이미지 뷰와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바 소스 코드로 갑니다. 자바 소스 코드로 가서 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 안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중괄호 요거가 메소드가 되겠죠. onCreate 뒤에 소괄호 중괄호가 왔기 때문에 자, 이건 함수 또는 메소드가 됩니다. 똑같이 저런 함수 또는 메소드를 만드는데요. 아까 우리가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될 걸로 지정한 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public 한 칸 띄우고 void 한 칸 띄우고 on 버튼 1 클릭트 소괄호 중괄호 엔터. 자, 소괄호하고 한 칸 띄우고 중괄호 엔터가 되겠죠. 그리고 소괄호 안에다가 view v 이렇게 넣어줍니다.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한 칸 띄우는 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입력이 됩니다.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에서 우리가 뭘 해주고 싶냐 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첫 번째 이미지 뷰가 보여주거나 두 번째 이미지 뷰가 보여주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뷰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미지 뷰는 이 화면에 있고요. 아이디가 이미지 뷰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를 사용을 하려면 먼저 찾아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중괄호 안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쪽 공간에다가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자, 타입 자료형을 자, 사용을 하고요. 이미지 뷰라고 해서 아이디하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엔터를 치고요. 이미지 뷰 2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onCreate라고 하는 거의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값을 할당을 해줄 텐데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할당을 해줄 겁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소괄호 안에다가 대문자 r.id 한 다음에 id를 넣어주면 그게 찾아지게 되죠.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화면 레이아웃에서 넣었던 id인데요. 그러면 그 이미지 뷰 객체를 찾아서 equal 왼쪽에다 넣어주는데 이게 이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서는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밑에다가 다시 이미지 뷰 2라고 하고 find view by id 대문자 r.id 이미지 뷰 2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 뷰는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 언제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두 개를 하나는 보여주고 하나는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서 여기 위에다가 int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고 0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튼이 클릭이 되면 자, change image라고 하는 자, 함수가 실행되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 줄 텐데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얘가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를 요 밑에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public 또는 private void change image 소괄호 중괄호 엔터. 자,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는 게 0이라면 그러면 첫 번째 거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고 자, set visibility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그 화면 레이아웃에서 visibility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소스 코드에서 그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set visi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visibility라는 속성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view.visible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요. 그럼 얘가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거는 set visibilit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는 invisible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라고 해서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gone으로 해주고요. 두 번째 거를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게 보이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꿔주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이거를 뭐 이 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거에서 이미지 인덱스가 0이라면 이미지 인덱스를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이미지 인덱스가 1이라면 이미지 인덱스를 0으로 바꿔주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얘가 실행이 되니까 이 값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도 계속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할 때는 자,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위에 자, AVD 매니저에서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뮬레이터를 만든 적이 없다면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닫아주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그러면 앱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앱을 실행할 때는 위에 실행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실행되어 있는 에뮬레이터가 보이고요. OK 눌러주면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바꾸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이미지가 변경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졌죠. 갑자기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다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걸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걸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알아보면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건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쓸 때 이 드러블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고 필요하면 자, 우리 이렇게 소스 코드나 화면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됐습니다.